자, 오늘은 이 사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미사일 연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 사주팔자 내에는 그런 직업을 가진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미사일을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이 미사일의 특징은 내부에 엄청난 에너지를 압축해서 미사일이 한순간 폭발하면서 튀어나가 굉장히 먼 거리를 비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주구조 어디에 그런 직업을 택하는 에너지가 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사람의 심리, 적성, 학업, 직업 등등 모든 삶의 과정이 사주팔자가 가진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진 아이에게 아빠가 사업하니까 너도 경영학과 가서 공부하고 사업을 물려받아 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이며 자식의 장래를 망치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남자가 미사일 연구원을 택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연구원과 압축 폭발력의 물상은 모두 정의합, 오해 암합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들이 극도로 응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월주에 임오로 있고 월일에 오해로 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직업군과 연결되어 있음이 명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공명리학 유튜브 중 정임계의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폭발시켰습니까?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압축된 것들이 마구 섞여진 구조입니다. 기기장치에 의해서 튀어나가고 비행하고 폭발합니다. 극히 정밀함을 요구하는 기계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에너지는 이 사주에서 오로지 일금, 신금뿐이죠. 바로 시종자, 콩과 같은 물상이죠. 이 시종자에는 내 인생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역사를 풀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쓰려면 적절한 열기와 적절한 수기가 필요합니다. 열기만 있으면 타죽고 수기만 있으면 발화하지 못합니다. 이 시종자는 발화 조건에 맞는 환경에 이를 때까지 수천 년도 참고 견딥니다. 자, 세 번째, 이 일금, 신금이 적절하게 폭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도 있고 오화도 있습니다. 이런 조합을 정, 신, 임 조합이라고 부르고 시공학에만 있는 독특한 삼자 조합 이론입니다. 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이 미사일을 폭발하게 해줄 기계장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연주에 경신이 있습니다. 큰 기계장치입니다. 여기에 신금 미사일이 달려있고 중간에 임오가 미사일을 폭발시켜서 하늘로 쏘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이 사람이 미사일 연구원인 이유에 대해서 감이 좀 오십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상으로 살피니까 태어난 날이 신금이고 이 미사일 물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왜 중요하냐? 이 일간이 주인공이냐 아니냐를 이해해야 이 사주팔자를 바르게 분석할 지혜를 기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에서 일간은 단지 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전체 기계장치 중에서 한 부분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즉, 절대로 사주팔자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주팔자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간은 도대체 어떤 물건일까요? 일간은 이 사주팔자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연주와 월주는 숙명과 같으며 이 사주팔자 절반에 해당하지만 시공간으로 따지면 연과 월은 400일, 일과 신은
기껏 하루하고 2시간. 이 두 구조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공간 차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주팔자를 평면도로만 살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 시간까지 합쳐져 4차원이라는 입체의 시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살펴야 될 것은 이 사주팔자가 아니라 오주십자이며 보이지 않는 윤회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인간을 소우주라고 주장하는 의미는 인체가 모든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주팔자라고 하면서 이 8개의 에너지로만 살아가는 것처럼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소우주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자, 오주십자가 맞는 이유는 바로 윤회궁 때문입니다. 자, 시간을 되돌려서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척천수, 공통보감, 자평진전, 이 기존의 이론 체계들은 모두 이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이 주인공이라는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월지에서 격을 뽑아서 일간을 대비하고 상신을 고르고 일간의 왕세를 따지고 일간이 조후에 어떤 상황인가를 따집니다. 굉장히 당연해 보입니다. 내 사주팔자니까, 이 일간은 왕과 같으니까 당연히 나를 뜻하는 일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극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간의 역할 혹은 일간의 쓰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일간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맞는데 이 일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즉, 이 일간은 나머지 7개의 글자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작용인지, 아니면 일간도 7개의 에너지들과 마구 섞여서 함께 춤추며 반응하는 하나의 에너지에 불과한지 고서에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자평진전의 경우 이 일간을 기준으로 격국을 주요 인원으로 채택하고 원령으로 용신을 정하고 이 일주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글자가 월지 용신과 어떤 관계를 분석하고 어떻게 용신을 취하고 용신의 상황을 성격, 파격으로 구분하고 유정, 무정, 유력, 무력으로 격국의 고절을 살피고 상신을 정합니다. 자, 적천수는 기세의 청탁과 유정, 무정을 통하여 귀천을 분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왕쇠, 강약, 억부, 그리고 사주 전체의 기세를 살피면서 동시에 월지 상황도 고려하여 사주를 분석합니다. 조후를 통한 공통보감은 이 일간을 기준으로 각 월지를 만났을 때 조후 상황이 어떻고 그 상황을 적절하게 맞추는 배합은 무엇이냐를 연구한 책입니다. 문제는 일간을 위한 조후를 따진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간과 자연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가를 따졌을 때 마치 인간이 자연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연에서 겨울에는 반드시 추워야 하고 여름에는 반드시 더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인간 마음대로 자연을 조정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궁통은 마치 인간이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면 되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면 된다는 논리를 펼치기에 이 자연의 순환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누가 우선일까요? 당연히 자연의 규율이 우선입니다. 덥거나 춥다고 계절을 바꾸거나 여름에 눈을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책 모두 일간의 역할이나 쓰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로 화가
격국론의 상신인데 일간이 화라고 가정했을 때 일간이 상신 역할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사주팔자 어디에 화기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이 조후의 경우도 일간이 화라면 조후작용을 하는지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일간을 배제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일간은 왕이라는 입장입니다.